오사카의 낡은 상점가에 밤이 내렸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좁은 골목길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눅눅한 공기 속에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한 녹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활기차지만 동시에 쇠락해가는 이곳, 아리아나에게는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타투샵 아리아나의 그림자는 상점가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아리아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타투 디자인 스케치들이 빼곡했고 작업대 위에는 소독된 바늘과 잉크병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아리아나는 손님의 팔에 새겨질 섬세한 문양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은 타투 작업을 오래 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바늘을 다루는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정확했다. 짙은 피부색과 곱슬머리, 누가 봐도 일본인은 아닌 외모였지만 그녀의 눈매는 날카롭고 깊은 사연을 담고 있었다. 등 전체에 새겨진 용 문신은 옷 아래 숨겨져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그녀의 강인함과 비밀을 암시하는 듯했다. 아리아나,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야마모토 할머니 가게 스키야키 어때? 타투샵 문을 열고 들어선 켄지가 물었다. 그는 아리아나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으로 앳된 얼굴의 프로그래머였다. 너드 같은 외모와는 달리 번뜩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아리아나는 바늘 끝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작게 웃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미카가 오기로 했거든. 미카는 아리아나가 아끼는 소녀였다. 그녀와 비슷한 짙은 피부색을 가졌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답게 밝고 명랑했다. 미카는 종종 타투샵에 들러 아리아나가 작업하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다. 아리아나는 미카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녀가 지키고 싶은 이 작은 공동체,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는 미카 같은 아이들. 그것이 아리아나가 이 낡은 상점가에 뿌리내린 이유였다. 손님 작업이 끝나자마자 미카가 타투샵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다. 아리아나 언니. 미카는 아리아나에게 달려와 안겼다. 아리아나는 미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환하게 웃었다. 타투 바늘을 들 때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미소였다. 언니, 오늘 뭐 할 거야? 타투하는 거 구경해도 돼? 미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오늘은 그림 그릴 거야. 너도 같이 그릴래? 네가 좋아하는 고양이 그려줄까? 미카는 좋아서 팔짝 뛰었다. 아리아나는 미카를 위해 작은 테이블을 마련해주고 새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내주었다. 미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아리아나는 새 타투 디자인을 스케치했다. 바늘 대신 연필을 든 손은 여전히 섬세하게 움직였다. 그때 타투샵 문이 거칠게 열리며 두 남자가 들어섰다. 깨끗하고 각 잡힌 경찰 제복 차림의 두 남자였다. 한 명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지만 차가운 인상의 사토 켄지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젊고 오만한 인상을 가진 다나카료 경관이었다. 그들의 등장에 타투샵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미카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아리아나의 뒤로 숨었다. 사토는 타투샵 안을 훑어보며 얕잡아보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곳에 이런 가게가 있었군. 꽤나 지저분해 보이는군. 다나카는 아리아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내 놈 같은 게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돼. 더러운 손으로 뭘 하는 거냐. 아리아나는 미카를 등 뒤에 숨긴 채 침착하게 그들을 마주 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오래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사토는 아리아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냐니? 곧 이 상점가 일대가 재개발될 예정이다.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말이지. 이런 낡고 지저분한 곳은 사라져야 해. 특히 내놈 같은 외부인은 더더욱. 다나카가 비웃으며 덧붙였다. 순순히 가게를 정리하고 떠나면 좋을 거야. 괜히 버티다가 불이익 당하지 말고. 제 가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리아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토는 아리아나의 대답에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오, 배짱 좋군. 하지만 내놈 같은 외부인이 일본 사회에서 버틴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는 미카를 힐끗 보며 말했다. 특히 어린애를 데리고 있다면 더더욱. 미카는 아리아나의 옷자락을 꼭 잡고 몸을 떨었다. 아리아나는 미카의 손을 잡고 힘을 주었다. 나가주십시오.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사토는 잠시 아리아나를 노려보다가 픽 웃었다. 좋다. 내 놈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는 다나카와 함께 타투샵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미카는 아리아나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무서워. 아리아나는 미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미카. 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아리아나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했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경찰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사토와 다나카는 거의 매일 타투샵에 나타나 위생검사를 핑계로 영업을 방해했고 상점가 주민들에게 아리아나의 타투샵에 대한 허위 신고를 유도했다. 주변 가게들 역시 재개발 압력과 경찰의 암묵적인 협박에 시달리며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상점가는 활기를 잃고 쇠락해가는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다. 야마모토 할머니의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야마모토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왔다. 그녀는 아리아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아리아나, 경찰들이 자꾸 와서 귀찮게 해. 건물주도 나가라고 하고 이제 나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야마모토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다. 아리아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내 탓이 아니야. 이건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지.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이 없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건 처음 봐. 할머니의 눈에 슬픔과 분노가 스쳤다. 아리아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관공서에 민원을 넣어보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 재개발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경찰의 정당한 업무 집행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그들의 편이었다. 법과 제도는 아리아나 같은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아리아나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밤이 되면 몰래 상점가 주변과 경찰서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했다. CCTV 사각지대, 경찰들의 순찰 경로, 그리고 그들이 자주 드나드는 건물들을 파악했다. 과거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혔던 생존 기술들이 다시 빛을 발했다. 그녀는 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리아나가 겪는 부당함과 미카를 향한 그녀의 애정을 보고 결국 돕기로 했다. 켄지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이용해 재개발 계획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경찰 내부망 침입 시도, 재개발 회사 서버 탐색 등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켄지는 아리아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 이 재개발 계획,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에요. 뒤에 엄청난 돈이 오가고 있어요. 켄지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경찰은 그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토 중위 이름이 여러 문서에 나와요. 켄지의 정보 덕분에 아리아나는 재개발 계획의 배후에 이토 히로시라는 유력 사업가,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도시 재생이라는 명목 아래 상점가 일대를 헐값에 사들여 초고층 빌딩을 짓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었다. 이토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토 중위와 같은 부패한 경찰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아리아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진실을 파헤치는 독립 언론인 블로거인 아오이에게 연락했다. 아오이는 처음에는 아리아나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지만 켄지가 수집한 일부 증거와 상점가의 쇠락해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아리아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아오이는 자신의 블로그에 오사카에 숨겨진 진실, 재개발의 어두운 이면과 같은 기사를 쓰기 시작했지만 거대 자본과 권력의 압력 때문인지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경찰의 압력은 물리적인 폭력으로 변질되었다. 어느 날 밤 아리아나가 타투샵에서 혼자 작업을 마치고 있을 때 사토와 다나카가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술에 취한 듯 보였고 눈빛에는 노골적인 악의가 가득했다. 아직도 안 떠났나? 내 놈 같은 더러운 게 여기 있으면 상점가 전체가 망한다고. 다나카가 소리치며 타투샵 기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아리아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타투 바늘을 든 채 다나카에게 달려들었다. 다나카는 예상치 못한 아리아나의 반격에 휘청거렸고 아리아나는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사토는 분노하며 아리아나에게 달려들었지만 아리아나는 몸을 날려 사토를 피하고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내 놈,
감히 경찰에게 손을 대? 사토가 바닥에 쓰러진 채 소리쳤다. 아리아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내 가게, 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 사토는 무전기를 들고 지원 병력을 요청했다. 아리아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타투샵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그녀는 다나카에게 팔을 꺾어 부상을 입혔지만 자신 역시 사토의 주먹에 얼굴을 맞고 옆구리에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사건으로 경찰의 주요 표적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아리아나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도시의 어둠 속에 숨어 지냈다. 켄지와 아오이는 그녀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다. 켄지는 경찰의 통신망을 감청하며 아리아나의 위치 추적을 돕고 아오이는 언론의 동향과 이토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미카는 아리아나가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종종 그녀에게 연락했다. 언니, 보고 싶어. 언제 돌아올 거야? 미카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리아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미카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상점가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경찰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고 강제 철거가 시작되었다. 야마모토 할머니는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아리아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공동체가 눈앞에서 파괴되고 있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다. 재개발 예정 건물 철거 현장 근처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토와 사토는 이 혼란을 이용해 상점가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다. 철거 중인 낡은 건물에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고 이를 시위대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했다. 미카는 친구들과 함께 그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갑자기 번진 불길에 미카는 건물 안에 갇히고 말았다. 아리아나는 켄지의 감청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친 듯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자욱했다. 경찰과 시위대가 뒤엉켜 싸우고 있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아리아나는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그녀의 폐를 찔렀지만 미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건물 안은 이미 지옥이었다. 무너져 내리는 잔해 속에서 아리아나는 미카를 찾았다. 미카는 겁에 질린 채 주저앉아 있었다. 언니. 미카가 아리아나를 보고 소리쳤다. 아리아나는 미카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간신히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건물은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아리아나는 미카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미카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기침을 심하게 했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가득했다. 그때 사토와 다나카가 나타났다. 그들은 불타는 건물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 놈 때문에 일이 커졌군. 하지만 이제 끝이다. 사토가 말했다. 다나카는 미카를 보며 비웃었다. 저 꼬맹이도 같이 태웠어야 했는데 내 놈 같은 것들은 이 땅에 발붙일 자격이 없어. 다나카의 말에 아리아나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분노, 순수한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미카를 야마모토 할머니에게 맡기고 사토와 다나카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들, 감히 미카를. 아리아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사토와 다나카는 아리아나의 눈빛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되찾았다. 와라, 내 놈 같은 외부인 따위는 순식간에 처리해주지. 싸움이 시작되었다. 아리아나는 미카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아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녀는 거리에서 익힌 생존 기술과 격투 능력을 모두 발휘했다. 사토와 다나카는 경찰봉과 총을 사용했지만 아리아나는 좁은 골목과 주변 사물을 이용하며 그들을 압박했다. 타투 바늘을 숨겨두었던 작은 칼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쓰레기통을 던져 시야를 가렸다. 다나카는 아리아나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밀리기 시작했다. 아리아나는 다나카의 팔을 붙잡고 그의 몸을 던져 벽에 부딪히게 했다. 다나카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사토는 분노하며 아리아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덩치가 컸고 힘이 좋았지만 아리아나는 민첩했다. 사토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옆구리를 파고들어 주먹을 날렸다. 사토는 휘청거렸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반격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아리아나는 사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위에 올라탔다.
사토는 아리아나를 밀어내려 했지만 아리아나는 미카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의 목을 졸랐다. 사토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발버둥 쳤다. 내 놈들, 미카를! 아리아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사토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아리아나는 손에 힘을 풀었다. 사토는 숨을 헐떡이며 축 늘어졌다. 다나카는 쓰러진 채 이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있었다. 아리아나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에는 그을음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미카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미카! 미카! 아리아나는 미카를 흔들었지만 미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다. 아리아나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미카의 차가운 몸을 안고 오열했다. 불타는 건물, 비명소리, 경찰과 시위대의 싸움, 이 모든 것이 아리아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었다. 미카의 죽음은 아리아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슬픔은 분노로, 무력감은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미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이토와 사토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켄지와 아오이는 미카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아리아나의 복수 계획을 돕기로 했다. 켄지는 이토의 비리 증거를 찾기 위해 더욱 깊숙이 그의 네트워크에 침투했고 아오이는 증거가 확보되는 즉시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마쳤다. 아리아나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복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도시의 지하 공간, 버려진 건물, 하수도 등을 은신처 삼아 움직였다. 과거 거리에서 살면서 익혔던 지형지물 활용 능력과 은신술이 빛을 발했다. 그녀는 사토와 다나카를 제압했지만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다. 그들은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미카의 죽음은 시위대의 방화로 위장되었다. 이토와 사토는 언론을 통해 아리아나를 폭력적인 외부인으로 상점가 시위대를 무질서한 폭도로 몰아갔다. 이토 히로시는 미카의 죽음 이후에도 뻔뻔하게 도시 재생 계획을 밀어붙였다. 그는 언론에 출연하여 상점가 주민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도시를 발전시킬 것인지 역설했다. 아리아나는 이토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구역질을 느꼈다. 켄지는 마침내 이토의 결정적인 비리 증거를 확보했다. 불법 계약서, 뇌물장부, 그리고 사토와 이토가 미카의 죽음을 조작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었다. 이 증거는 이토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아리아나와 켄지, 아오이는 마지막 작전을 계획했다. 이토의 최고급 사무실에 침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켄지가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면 아오이가 기사화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미카의 복수와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작전 당일 밤 아리아나는 이토의 사무실이 있는 초고층 빌딩으로 향했다. 켄지는 원격에서 빌딩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며 아리아나의 침투를 도왔다. 아리아나는 자신의 모든 생존 기술을 발휘하여 경비원들의 눈을 피하고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그녀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미카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힘이 솟아났다. 이토의 사무실은 펜트하우스에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오사카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아리아나에게는 그저 탐욕과 부패의 상징으로 보일 뿐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이토와 그의 사설 경비대 몇 명이 있었다. 사토와 다나카는 체포되었지만 이토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있었다. 아리아나는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이토와 그의 경비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비대원들은 아리아나를 보고 당황했지만 곧 총을 겨누었다.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이토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다. 아리아나는 아무 말 없이 경비대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예측 불가능했다. 경비대원들은 아리아나의 기세에 밀리며 하나둘씩 쓰러졌다. 아리아나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과 발, 그리고 숨겨둔 칼만이 그녀의 무기였다. 마침내 이토와 아리아나만 남았다. 이토는 아리아나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끼고 겁에 질렸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덤비지 마! 내 놈 같은 외부인이 나를 건드릴 순 없어. 이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리아나는 천천히 이토에게 다가갔다. 내 놈 때문에 미카가 죽었어. 내 놈 때문에 상점가가 불탔고
내 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어. 미카, 그까짓 꼬맹이 하나 때문에? 겨우 외부인 꼬맹이 하나 때문에 이럴 필요 없어. 돈을 줄 테니 떠나. 이토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이토의 말에 아리아나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그녀는 이토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을 쳐냈다. 총은 바닥에 떨어졌고 아리아나는 이토의 멱살을 잡고 유리창으로 밀어붙였다. 내 놈 같은 쓰레기는 살 가치가 없어. 아리아나는 이토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토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아리아나는 이토의 사무실에서 비리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찾아냈다. 그녀는 하드디스크를 켄지에게 전송했고 켄지는 즉시 증거를 온라인에 유포했다. 동시에 아오이 기자는 준비된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와 여러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토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불법 계약, 뇌물수수, 힘엄, 미카의 죽음 조작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오사카 전역, 나아가 일본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에서는 이토를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했고 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거리에는 이토의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토는 자신의 비리가 폭로되자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그의 사무실로 들이닥쳤고 이토는 체포되었다. 아리아나는 이토가 체포되는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보았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미카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리아나는 부상을 입은 채 도시의 어둠 속에 숨어 지내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타투샵은 불타버렸고 상점가는 폐허가 되었다. 야마모토 할머니와 살아남은 주민들은 폐허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켄지와 아오이는 아리아나를 돕거나 혹은 폭로의 파장을 감당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계속 싸움을 이어갔다. 아리아나는 미카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며 상실감을 느꼈다. 하지만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에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이토의 몰락으로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뉴스나 다른 경로를 통해 이토보다 더 높은 정치권 인물 슈지모토 다이스케라는 유력 정치인이 나타나 이토의 도시 정화 계획을 계승하고 혼란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후지모토는 언론에 출연하여 이토의 비리는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며 상점가 재개발은 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위대를 무질서한 폭도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후지모토의 등장으로 아리아나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토는 단지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었다. 시스템 자체는 여전히 건재했고 더 강력한 인물이 나타나 그 자리를 채웠다. 미카의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규모로 확장될 위기에 처했다. 아리아나는 상처 입은 몸으로 도시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화로운 타투 아티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 입은 도시의 수호자이자 끈질긴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미카의 죽음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싸워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해주었다. 하수도의 차가운 물이 그녀의 부상당한 다리를 감쌌다. 켄지가 그녀에게 연락하여 후지모토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었다. 후지모토는 이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있을지도 몰랐다. 아리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리아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 미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하수도 벽에 기대어 앉아 미카의 얼굴을 떠올렸다. 밝게 웃던 미카, 타투샵에서 그림을 그리던 미카, 언니를 부르던 미카. 미카의 죽음은 그녀에게 영원한 상처로 남겠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 터였다. 아오이 기자는 후지모토의 등장에 맞서 이토의 비리 증거를 계속 보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지모토의 언론 장악력은 이토보다 훨씬 강력했다. 진실은 다시 왜곡되고 묻힐 위기에 처했다. 아리아나는 하수도에서 나와 폐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숨어 지내던 또 다른 은신처였다. 낡은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앉아 그녀는 자신의 타투들을 바라보았다. 전체에 새겨진 용문시는 여전히 강렬했지만 그 아래에는 미카를 잃은 슬픔과 후회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야마모토 할머니와 상점가 주민들, 켄지, 아오이,
그들은 모두 그녀와 함께 싸우고 있었다. 비록 물리적으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저항의 불씨를 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후지모토는 달랐다. 그는 시스템 그 자체였다. 법과 질서, 언론,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까지 모두 그의 편이었다. 그와 싸우는 것은 거대한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 아리아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타투 바늘 하나를 꺼내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이 바늘로 수많은 그림을 그렸고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되었다. 이제 이 바늘은 그녀의 결의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부상당한 다리가 절뚝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밤은 깊었지만 오사카의 밤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시위대의 함성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후지모토는 이토보다 훨씬 강력한 적이었다. 하지만 아리아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미카를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그녀는 폐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오사카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화려한 불빛들 아래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리아나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더 큰 적, 더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분노와 결의뿐이었다. 그녀는 밤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상처 입은 도시의 수호자 아리아나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아리아나는 후지모토 다이스케라는 새로운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한 계획을 세기 시작했다. 이토 히로시와는 달리 후지모토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정치인이었고 그의 힘은 법과 제도를 통해 발휘되었다. 사토 중이와 같은 부패한 경찰들은 여전히 그의 명령을 따랐고 언론은 그의 입맛대로 움직였다. 켄지는 후지모토의 디지털 발자취를 추적하며 그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후지모토는 이토보다 훨씬 교활하고 보안에 철저했지만 켄지는 천재적인 해커였다. 그는 후지모토의 개인 계정, 업무 관련 파일, 그리고 비밀 통신 기록 등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오이 기자는 후지모토의 언론 플레이에 맞서 진실을 알리려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토의 비리를 계속 폭로하고 후지모토가 그 계획을 계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후지모토의 압력 때문에 주류 언론에서는 그녀의 기사를 외면하거나 왜곡했다. 아리아나는 도시의 지하에 숨어 지내며 자신의 몸을 회복했다. 그녀는 미카의 죽음 이후 더욱 강해졌다. 슬픔은 그녀를 부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의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후지모토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켄지는 후지모토가 상점가 재개발 계획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리에 특정 정치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자금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조성되고 있었고 후지모토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아리아나와 켄지, 아오이는 이 불법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내고 이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계획했다. 이번 작전은 이토 때보다 훨씬 위험했다. 후지모토는 이토보다 훨씬 강력한 경비와 정치적 보호를 받고 있었다. 켄지는 후지모토의 비밀 금고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후지모토는 자신의 정치 사무실이 아닌 도심의 한 고급 아파트에 마련된 은밀한 장소에 불법 자금과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아리아나는 그곳에 침투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작전 당일 밤, 아리아나는 후지모토의 비밀 금고가 있는 아파트로 향했다. 켄지는 원격에서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을 교란하고 감시 카메라를 우회했다. 아리아나는 자신의 은신 기술을 발휘하여 경비원들의 눈을 피하고 아파트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아파트는 최고급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아리아나는 과거 거리에서 익혔던 자물쇠 따기 기술과 침입 능력을 활용하여 보안을 뚫고 후지모의 비밀 금고가 있는 층에 도달했다. 비밀 금고가 있는 방 앞에는 후지모토가 고용한 사설 경비원 2명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이토의 경비원들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경계심이 강했다. 아리아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작은 소음을 냈다. 경비원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아리아나는 그림자 속에서 뛰쳐나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총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 격투와 급소 공격으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아리아나는 금고문 앞에 섰다. 금고는 최첨단 디지털 잠금 장치로 되어 있었다. 켄지가 원격에서 금고 해킹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리아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후지모토의 보안 시스템이 예상보다 강력해. 켄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리아나는 초조해졌다. 시간이 없었다. 경비원들이 곧 정신을 차리거나 지원 병력이 올 수도 있었다. 그녀는 금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녀의 눈에 작은 환풍구가 들어왔다. 환풍구는 금고실 내부와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환풍구는 너무 작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를 안으로 밀어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아리아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타투 바늘을 꺼냈다. 그리고 금고 문 틈새를 살펴보았다. 금고 문 틈새가 아주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다. 그녀는 타투 바늘을 금고 문 틈새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과거 거리에서 살 때 아리아나는 종종 낡은 자판기나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바늘이나 철사를 이용하곤 했다. 그것은 그녀만의 독특한 기술이었다. 아리아나는 집중하여 타투 바늘을 움직였다. 금고 내부의 얇은 철사나 부품을 건드리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켄지는 해킹을 계속하며 금고 시스템의 구조를 아리아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몇 분간의 긴장되는 작업 끝에 금고문에서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금고가 열린 것이다. 켄지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말도 안 돼. 어떻게 해킹 없이 금고를 연 거야? 아리아나는 대답 대신 금고 문을 열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현금 달과 함께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아리아나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고 현금 다발 일부를 챙겼다. 이 돈은 그녀의 다음 계획에 필요했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하고 금고를 다시 닫았다. 이제 탈출할 시간이었다. 아리아나는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와 도시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후지모토는 이토보다 훨씬 위험한 상대라는 것을. 켄지는 아리아나가 보내온 증거 사진들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불법 정치 자금의 출처와 흐름, 그리고 후지모토와 관련된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드러났다. 아오이 기자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강력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지모토는 아리아나의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금고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지모토는 분노하며 아리아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자원을 동원하여 아리아나를 잡으려 했다. 아리아나는 도시의 지하에 숨어 지내며 후지모토의 추격을 피했다. 그녀는 켄지가 보내주는 정보를 통해 후지모토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후지모토는 언론을 통해 아리아나를 위험한 범죄자로 몰아갔고 그녀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다. 도시 전체가 아리아나를 쫓는 사냥터가 되었다. 경찰, 사설탐정, 그리고 현상금 사냥꾼들까지 모두 아리아나를 잡으려 했다. 아리아나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숨어 지내야 했다. 그녀는 상처 입은 몸으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어느 날 아리아나는 야마모토 할머니의 가게 근처를 몰래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재개발이 강행되면서 상점과 건물 대부분이 철거되었고 야마모토 할머니의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낡은 건물 잔해만이 할머니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할머니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아리아나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미카에 이어 야마모토 할머니까지. 그녀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었다. 분노와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때 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리아나, 증거를 모두 정리했어. 이제 세상에 알릴 수 있어. 아리아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야마모토 할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미카의 죽음이 의미 없지 않도록. 아오이 기자는 아리아나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후지모토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토 때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어났다. 후지모토의 정치 생명이 위협받게 된 것이다. 후지모토는 분노하며 언론 조작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실은 막을 수 없는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시민들은 후지모토의 비리에 분노했고 거리에는 후지모토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후지모토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려 했다. 경찰 병력이 시위대를 향해 투입되었고 거리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아리아나는 뉴스 속보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싸움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후지모토는 아리아나를 잡기 위해 경찰과 사설 경비대를 동원하여 도시 전역을 샅샅이 뒤졌다. 아리아나는 부상당한 몸으로 끊임없이 도망쳤다. 그녀는 도시의 미로 같은 골목길, 하수도, 폐건물을 누비며 추격을 피했다. 추격은 밤낮으로 이어졌다. 아리아나는 잠시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 켄지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후지모토의 움직임과 경찰의 동선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었고 아오이는 언론을 통해 후지모토를 압박했다. 후지모토는 아리아나를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아리아나는 그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후지모토는 아리아나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특수부대까지 동원했다. 아리아나는 도시 외곽의 한 폐공장에 숨어 있었다. 녹슨 강철 기둥과 깨진 창문만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녀는 폐공장 안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다. 부상당한 다리가 끊임없이 아파왔고 옆구리의 통증도 심했다. 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리아나, 위험해. 후지모토가 내 위치를 파악한 것 같아. 특수부대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아리아나는 긴장했다. 특수부대라면 경찰이나 일반 경비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폐공장을 빠져나가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폐공장 밖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와 특수부대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기회다. 아리아나. 순순히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확성기를 통해 후지모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리아나는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미카를 위해, 야마모토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이 상점과 주민들을 위해 싸워왔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폐공장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낡은 기계들 사이 철골 구조물 위를 오가며 특수부대의 진입 경로를 살폈다. 그녀는 총이 없었지만 폐공장 안의 지형 지물을 활용하여 싸울 계획이었다. 특수부대원들이 폐공장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방탄복과 헬멧으로 무장하고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아리아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 그들을 기다렸다. 첫 번째 부대원이 아리아나가 숨어 있는 곳 근처를 지나갔을 때 아리아나는 갑자기 튀어나와 그의 목을 졸랐다. 부대원은 저항했지만 아리아나의 힘과 기술에 밀렸다. 아리아나는 부대원을 쓰러뜨리고 그의 총을 빼앗았다. 총을 손에 든 아리아나는 폐공장 안에서 특수부대원들과 맞서 싸웠다. 그녀는 좁은 공간과 복잡한 구조를 활용하여 부대원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총격전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특수부대원들은 계속해서 밀려들어왔다. 아리아나는 부상을 입어가며 싸웠다. 총알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고 파편이 다리에 박혔다. 고통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싸움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폐공장은 총성과 폭발음으로 가득했다. 아리아나는 수많은 특수부대원들을 쓰러뜨렸지만 그녀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마침내 아리아나는 폐공장 밖으로 탈출했다. 그녀의 몸은 피투성이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도시의 어둠 속으로 다시 숨어들었다. 뒤에서는 후지모토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리아나는 도시의 지하, 하수도로 다시 내려왔다. 차가운 물이 상처를 더욱 쓰라리게 했다. 그녀는 하수도 벽에 기대어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싸움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켄지가 아리아나에게 연락했다. 아리아나, 괜찮아? 후지모토가 완전히 미쳐버렸어. 너를 잡기 위해 도시 전체를 봉쇄하려고 해. 아리아나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카의 얼굴을 떠올렸다. 미카. 언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아오이 기자는 아리아나의 영웅적인 저항을 기사로 쓰고 싶어 했지만 후지모토의 언론 통제 때문에 불가능했다.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 아리아나는 하수도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하수도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아리아나는 경계하며 몸을 숨겼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켄지였다. 켄지는 아리아나를 찾기 위해 하수도까지 내려왔다. 그는 아리아나의 피투성이인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아리아나, 괜찮아? 켄지가 아리아나에게 달려왔다. 아리아나는 힘없이 웃었다. 켄지, 왜 여기에? 너를 혼자 둘 수 없어.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잖아. 켄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켄지는 아리아나를 부축했다. 아리아나는 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직 그녀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켄지는 아리아나를 도시 외곽의 안전한 은신처로 데려갔다. 그곳은 켄지가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다. 아리아나는 그곳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후지모토는 아리아나를 놓친 것에 분노하며 도시 전체를 뒤집어 엎을 기세였다. 그는 아리아나를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아리아나는 은신처에서 뉴스를 지켜보았다. 후지모토는 언론을 통해 아리아나를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로 묘사했고 상점가 재개발 계획을 더욱 강행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밀려 점점 힘을 잃어갔다. 아리아나는 절망감을 느꼈다. 자신의 싸움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것 같았다. 미카의 죽음, 야마모토 할머니의 희생, 상점가의 파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을까? 켄지는 아리아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리아나, 포기하지 마.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직 남아있어. 후지모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아리아나는 켄지를 바라보았다. 켄지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아리아나는 다시 싸우기로 결심했다. 후지모토는 강력했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을 터였다. 그녀는 켄지와 함께 후지모토의 약점을 파고들 계획을 세웠다. 아오이 기자는 후지모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지모토의 비리를 폭로하고 아리아나가 테러리스트가 아닌 저항자임을 알렸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일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아리아나는 은신처에서 나와 다시 도시의 밤거리로 나섰다. 그녀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강했다. 그녀는 후지모토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계획이었다. 켄지는 후지모토가 비밀리에 정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금융 계좌를 찾아냈다. 이 계좌는 해외에 있었고 후지모토가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켄지는 이 계좌를 해킹하여 모든 자금을 동결시키고 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아리아나는 켄지의 해킹 작업을 돕기 위해 후지모토의 보안 시스템을 교란하고 그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려야 했다. 그녀는 후지모토가 중요한 회의를 열고 있는 건물에 침투하여 혼란을 야기하기로 했다. 작전 당일 아리아나는 후지모토가 회의를 열고 있는 건물로 향했다. 건물은 경찰과 사설 경비원들로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다. 아리아나는 자신의 침투 기술을 발휘하여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회의실은 건물 최상층에 있었다. 아리아나는 건물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고 경비원들을 피하며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조용했다. 마침내 회의실 앞에 도착했다. 회의실 안에서는 후지모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리아나는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회의실 안에는 후지모토와 몇몇 정치인 사업가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리아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했다. 아리아나! 후지모토가 소리쳤다. 아리아나는 후지모토를 향해 걸어갔다. 내 놈의 계획은 실패할 거야. 후지모토는 경비원들에게 아리아나를 잡으라고 소리쳤다. 경비원들이 아리아나에게 달려들었지만 아리아나는 그들을 제압했다. 그때 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리아나, 성공했어. 후지모토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거래 내역을 공개했어. 아리아나는 후지모토를 바라보았다. 내 놈의 돈줄은 끊겼어. 이제 끝이야. 후지모토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의 권력은 돈에서 나왔다. 돈을 잃은 후지모토는 더 이상 강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아리아나는 후지모토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아리아나가 확보한 불법 자금 관련 증거와 켄지가 공개한 금융 거래 내역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후지모토는 비리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후지모토의 몰락으로 상점가 재개발 계획은 중단되었다. 상점가 주민들은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설 희망을 얻었다. 야마모토 할머니는 다행히 무사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리아나는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사카의 수호자, 진실을 밝힌 영웅으로 불렸다. 아오이 기자는 아리아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아리아나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숨어 살았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다. 미카의 죽음은 영원히 아프겠지만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어느 날 켄지와 아오이가 아리아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아리아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도 그녀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리아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리아나는 알고 있었다. 후지모토는 몰락했지만 시스템적 부패와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또 다른 이토, 또 다른 후지모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리아나는 타투 바늘을 꺼내 자신의 팔에 새로운 문신을 새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카의 얼굴이었다. 미카의 얼굴을 새기면서 아리아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때까지, 자신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될 때까지.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상처 입은 도시의 수호자 아리아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리아나는 후지모토의 몰락 이후에도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오사카, 나아가 일본 사회 전체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후지모토와 관련된 비리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상점가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상점가 주민들은 폐허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공동체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할머니는 무사히 돌아와 다시 작은 식당 문을 열었다. 그녀는 아리아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했다. 켄지는 아리아나의 숨겨진 조력자로서 계속 활동했다. 그는 후지모토의 자녀 세력과 시스템의 어두운 부분을 계속 파헤쳤다. 아오이 기자는 독립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리아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을 출판했고 이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아리아나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작은 타투샵을 열었다. 미카의 그림자라고 이름을 지었다. 타투샵은 작고 소박했지만 아리아나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조용히 타투 작업을 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싸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리아나의 타투샵에 켄지가 찾아왔다. 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리아나에게 말했다. 아리아나, 후지모토 사건은 끝났지만 더 큰 문제가